여러분, 화물연대 파업이 멈췄습니다. 16일 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의 손실,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1차 때 화물연대 파업 때는 1조 5천억 정도 경제적 손실이 났다고 했지만 이번에는요, 배가 넘습니다. 4조 1,400억 원이나 됩니다. 와, 진짜 난리가 아니죠. 예, 1차까지 따지면 적어도 말입니다, 5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여러분, 5조가 넘는 금액이 이게 무모한 정치 파업에서 비롯됐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화물연대 파업에서 기치를 내건 것은요, 안심 운영제, 운임제 이거 연장하자는 거거든요. 아니면 영구로 만들어 달라, 이게 파업의 명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도요, 안심 운임제 3년 더 운영해보고 그때 가서 결정을 하자, 효과가 있으면 늘리고 효과가 없으면 줄이자, 이렇게 정부가 파업 전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강행한 것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화물연대 파업이 이게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는 파업을 강행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결국 국가 물류의 훼손이 일어나고요, 그에 대한 손해가 진짜 막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시멘트 분야에서는요, 업무 개시 명령 전 일평균 약 200억 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총 손실이 1,200억이나 됩니다. 또한 철강에서는요, 출하 차질로 인해서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을 했는데 그 규모가 약 1조 5천억 원이 됩니다. 여기에다 자동차는요, 로드 탁송으로 일평균 5억 원의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생산 차질은 없었지만 일평균 로드 탁송, 다시 말해서 큰 트레일러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에다 차를 실어서 배송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게 알바생을 뽑아서 그 차를 운전해서, 직접 운전해서 갖다 주는 그런 걸 로드 탁송이라고 하는데 그 비용이 하루에 5억 원이나 발생을 했고요. 석유화학 쪽에서는요, 1조 4천억 원 정도 손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합치면 지난 16일간 11월 24일에서 12월 9일까지 말입니다, 16일간 4조 1,400억 원의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참 어마어마하죠. 1차 파업을 했을 때 여러분, 6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도 이게 2조 정도의 어떤 손실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정부가 이야기했던 대로 원칙대로 법대로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게 어떤 타협을 하거나 또 원칙을 훼손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이게 용서가 있으면 안 돼요. 낼 수 있는 능력이 적다고 해서 적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손실액을 전액 다 배상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요, 대한민국이 법과 원칙이 서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법 위에 어느 누구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군가 법 위에 존재한다면요, 그것은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윤석열 정부가 파업을 하자마자 이야기했던 것처럼 법과 원칙을 최대한 지켜서 말입니다. 저는 4조에 대한 거 당연히 손실액 배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4조 1,400억 원이라는 규모는 지금 추산이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를 산출을 해내야 되겠죠. 정확한 피해를. 그 피해에 대해서는요. 합법파업에 대해서는 이것을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은 그것은 노조를 더 옥죄는 거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불법파업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끝까지 법과 원칙을 추진해야 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불법에는 타협이 없다 하는 그 원칙적인 대응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파업이 다시 흐지부지 넘어간다면요. 아마도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3년 후가 되든 1년 후가 되든 또 민주노총에 휘둘립니다. 저는 노조운동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법과 원칙이라는 것, 그 차원에서 한다면 찬성입니다. 게다가 정치파업은 저는 말도 안 되는 파업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나라를 흔들기 위한 어떤 파업이지 본연의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파업은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 있어서 사용자가 워낙 갑질을 많이 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차원이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파업으로 대응을 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사용자와 이 근로자가 서로 타협하고 대화하고 상생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를 진정 발전시키는 모습 아닐까요? 저는 앞으로도 이 무모한 정치 파업은요, 끝까지 따라가서 저는 손실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주노총에 뭐 제가 이중대라고 이야기하면 참 웃기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말입니다. 지금 화물차 여기에 대한 안심운임제를 3년 더 연장한다는 것을 민주노총 단독으로 국회에서 또 표결을 시켰습니다. 저는 그것도 웃기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말입니다. 정부가 제안한 것을 화물연대가 안 받아들였고 화물연대는 불법 파업을 강행을 했고 정부는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게 됐고 산업계가 장난 아닌 어떤 손실을 보게 됐는데 민주노총은 뒷북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와서 국회에서 단독으로 저렇게 안심운임제를 3년 더 연장하겠다는 걸 통과시키는 것, 이것을 보면 이게 국민을 위하는 건지 민주노총을 위하는 건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말입니다. 파업을 종결 짓느냐 안 짓느냐 이 과정에서 투표를 했잖아요. 그 과정을 보면 말입니다. 전체 조합원이 26,144명입니다.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13.67%밖에 안 돼요. 3,575명. 그중에서 찬성은 2,211명 61.8%였고요. 반대가 1,343명 37.5%였습니다.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말입니다. 본인들 스스로도 이 파업 자체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게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켜간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민주노총이나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는 것은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진작에 추진을 해서 국가 물류가
막기 전에 이렇게까지 손실이 나기 전에 했었어야지 지금 와서 한다는 것은 진짜 나라를 흔들어 놓고 그 이후에 자기들 멋대로 또 운영을 한다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요. 이제 죄송하지만 화물연대는요. 불법 파업에 대한 책임, 법 위에 올라선다는 생각 이것은 아예 버리고요. 지금 정부와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국가와 쉽게 말하면 민족이라는 그런 대성적 차원에서 저는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화물연대 카운터 파트너 대화 상대는요. 화주연합입니다. 정부는요. 이게 그간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해야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지금 화물연대하고 저는 만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원칙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원칙에서 벗어나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실제 민주노총은 대통령이 직접 대화 테이블에 나와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말도 안 되는 이게 여러분 원칙이라는 게 화물연대에 물건을 주고 화물연대와 관계된 것은 화주연합이거든요. 그러면 화주연합하고 화물연대하고 협상을 해야 돼요. 저는 정부가 거기에 나서서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하는 거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도 원칙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저는 화주연합하고 화물연대가 협상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는요.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요. 끝까지 추적해서 그 손실의 전액을 피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이 바로 섭니다. 만약에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대한민국은요. 남미가 되고요. 좀 더 나아가면 베네수엘라가 됩니다. 때문에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그런 대한민국이 이번에 반드시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